안녕하세요. 오늘 아놀드 랜더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이권용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지금부터 아놀드 랜더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놀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르코스가 이제 개발을 처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소니 이미지웍스에 들어가면서 이제 소니 이미지웍스와 마르코스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니 이미지웍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카타나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고, 거기에 필요한 렌더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마르코스가 들어가면서 렌더러가 기본적인 카타나와 아놀드의 기본적인 렌더러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최적화가 됐습니다. 아놀드와 카타나의 렌더러가. 전 세계의 어떤 메이저 회사들이 그 카타나라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매료돼서 아놀드와 카타나 또는 렌더맨 여러 가지 렌더러를 접목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아놀드하고 렌더맨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픽사 하면 렌더맨이잖아요. 그리고 아놀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V-Ray, 레드시프트, 멘탈레이, 맥스웰 여러 가지 렌더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렌더맨 같은 경우에는 그 스캔라인 렌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쉐이딩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쉐이딩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좋다는 거는, 그러나 렌더링을 했을 경우에 그 렌더 타이밍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놀드라는 렌더러가 나오면서 아니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반을 가지고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모두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렌더맨도 RIS라는 버전이 나오게 되었고, V-Ray 같은 경우에도 물론 레이트레이싱 방식이지만 약간 아놀드와 렌더맨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레이트레이싱 방식이고요.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맨을 가지고도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아놀드라는 렌더러를 가지고도 제작을 했고, V-Ray, 레드시프트 모든 렌더러를 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차이점을 보면 렌더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렌더링이긴 하지만 쉐이더 구조에서 약간 좀 복잡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도 조금 사이언티스트적인 어떤 개발자적인 마인드의 용어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배려한 것이 좀 적어요. 퀄리티는 물론 좋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렌더러 같은 경우,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모든 옵션들이 쉽고 그냥 셋업해서 바로 테스트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V-R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 같은 거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뭐 TV 시리즈든 영화든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와 V-Ray를 비교를 해보면,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라디언스 맵이나 아니면 라이트 캐시 같은 폼쉐딩 포튼 맵 같은 걸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저한테는. 그 반면에 V-Ray 같은 경우에는 이라디언스 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빨리 렌더링 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라디언스 맵을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GI 부분을 베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팜으로 던져서 처음에 GI를 베이크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 렌더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GI의 그 플리컬링이나 아니면 웨이빙 같은 현상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퀄리티가 약간 뭉개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브루퍼스 같은 거는 이용을 하면 물론 퀄리티가 좋고 깨끗하게 렌더링이 되지만 렌더 타임이 너무나 걸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놀드와 V-Ray 차이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3D 모션 블러를 사용을 하고 TV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벡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아놀드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3D 모션 블러를 사용을 하고 렌더링을 걸어도 큰 렌더 타임이 나질 않는데, V-Ray 같은 경우에는 렌더 타임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극장판 같은 경우에도
3D 모션 블러보다는 2D 모션 블러를 사용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걷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데 어떤 곡선이나 어떤 큰 부분의 어떤 모션, 그다음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아직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는 마야하고 카타나, 보통 아놀드 렌더러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야 또는 3ds Max, 시네마 4D, 그 다음에 후디니, 카타나, 그 외에 블렌더도 아마 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소프트웨어에서도 현재 아놀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야도 설명을 드릴 거고 카타나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UV 작업을 하고 텍스처 작업을 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카타나로 옮겨가서 이제 룩뎁, 쉐이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라이팅하고 렌더링까지 하는 과정을 이제 카타나에서 하는데 보통은 이쪽은 이제 마야의 베이스예요. 여기 보면 모델 에셋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처가 있는데 보통 모델링 에셋을 갖다가 알렌베 캐시로 마야에서 뽑고요. 근데 텍스처는 TX 포맷으로 뽑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카타나로 가지고 와서 룩뎁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룩뎁이 끝나면 걔를 베이크를 합니다. 베이크를 하면 룩뎁 파일로 해서 포맷이 KLF라고 해서 이게 카타나 룩 파일이라고 해서 포맷이 붙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라이팅이 붙고 각각의 렌더의 패스들이 붙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단계가 쉬워요. 처음에 이제 SSL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사람이 있으면 옷이 있을 거고 뭐 메탈 재질이 있고 또는 뭐 크로스 재질이 있고 있으면 이 크리에이트 컬렉션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셀렉트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눠준 대로 각각의 재질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 어사인 매트를 해서 재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놀드를 쓰니까 이제 서페이스 쉐이더를 이용을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오브젝트 세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셋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트랜스퍼 3D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크레이트 턴테이블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라이팅 리그를 하고요. 라이팅 리그는 보통 이 룩뎁이잖아요. 룩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데이, 그 다음에 뭐 써니 데이가 있고 크라우드 데이가 있고 뭐 레이닝 데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셋업을 해줍니다. 셋업을 해서 각각 렌더링 턴테이블로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서 그 룩이 어느 환경에서도 적응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픽스를 해서 다시 베이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면 이제 매트를 정리를 하고 얘를 베이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라이팅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마야에서 셋업하는 것 때문에 렌더 레이어는 나눴지만 이건 무시하고 제가 여기 보면 차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캐시에 가면요. 알렌비 캐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마야에서 카타나로 가져갈 때 알렌베 캐시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ML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 있고요. US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USD 방식은 이제 픽사 디즈니 쪽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좀 더 하이 지오메트리로 해서 보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쉐이더까지 작업을 해서 카타나 넘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요즘은 구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익스포트 셀렉트 엘렌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고요. 현재 커런트 프레임.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데 현재 설명할 거는 룩뎁 쪽 턴테이블이라서 일단은 뭐 캐릭터나 아니면 프랍이나 에셋 같은 걸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선택을 하고 여기 셀렉트하고 자동차니까 카라고 해서 익스포트 셀렉션을 하시면 이렇게 카 ABC라고 해서 알렌백 캐시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하나 셋업을 했어요. 카메라를 셋업을 해서
카메라도 LMB 캐시로 해서 가져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져가요. 가져가면 이제 마야에서 할 일은 보통은 이거는 애니메이션 베이스에서는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랍들이 있고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룩뎁에서는 하나씩 가져가서 룩뎁을 해요. 근데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져갈 때는 배경도 가져가고 프랍도 가져가고 캐릭터도 가져가잖아요. 그때는 방식이 좀 더 틀려서 하는 거고요. 지금 룩뎁 턴테이블 쪽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렇게 카타나를 열면 현재 지금 이거는 카타나 3.0 버전 6예요. 이거는 현재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카타나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조금 한번 만져봤어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룩뎁용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라이팅 샷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임포트 매트릭이라고 그래서 얘는 그 캐시 ABC 그 알람비 캐시를 불러들이는 지오메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 지금 아까 제가 룩뎁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 카메라를 부르는 것이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부르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매티리얼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카타나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스트럭처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세 개를 머지를 하고요. 이 컬렉션이 있고 컬렉션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가 현재 가지고 들어오는 파일들을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아니면 메탈 재질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 재질을 갖다가 셀렉트를 눌러서 컬렉션을 눌러서 제 컬렉션별로 해서 갖다가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갖다 넣으면 각각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익스펜드 벤치라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차가 있고 밑에 보면 지금 뭐 타이어 부분 있잖아요. 타이어 부분에 쉐입, 지오메트리 쉐입들만 잡아서 그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얘만 따로 컬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의 매트리얼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기서 제가 플러스를 누르면 또 다른 컬렉션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재질별로 메탈이면 메탈별로 해서 다 집어넣어서 각각의 다 컬렉션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매티리얼들을 어사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따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작으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타이어들 지금 모아놓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제가 재질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룩파이어에서 매트리얼에 관련된 것들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스탠다드 쉐이더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아놀드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여기 잘려서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아놀드 오브젝트 셋업을 하는 거고요. 얘들은 비주얼리티에서 오프와 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넣어가지고 온, 오프를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유저 에디트를 해서 만들면서 저희가 스트림 주고 하면서 하는 건데 깊이 있게는 오늘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그 어떤 형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다 되어 있으면 나중에 베이크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베이크를 해서 룩 파일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베이크하는 거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숨겨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와서 나중에 베이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베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여기서 셋업을 해요. 라이트는 보통 탭키를 눌러서 개퍼라는 것이 있어요. 개퍼 트리라는 것이 있어서 얘를 놓고 누르면 이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애드에서 먼저 뭘 주느냐면 리그를 줘요. 리그를 선택을 하면 리그가 생기고요. 그 안에 애드를 해서 만약에 아놀드 여기에서 이제 스카이돔을 준다. 그럼 스카이돔 라이트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뭐 포지션이나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을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매트리얼에 가면 이 각각에 똑같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카이돔에
라이트 스카이돔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우리 마야에서 흔히 보던 아놀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놀드의 마야와 기능들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라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디렉션, 디스텐스 라이트가 이제 마야에서는 이제 그 디렉션 라이트 썼잖아요. 이 카타나에서 아놀드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고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라이트를 주고 마야에서 똑같이 하듯이 라이팅 셋업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놀드 글로벌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안텔리싱, 즉 샘플 값을 어떻게 줄 거냐 라는 것들을 여기서 셋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트랜스팜 노드가 붙어 있는데, 얘는 만약에 얘가 캐릭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룩뎁 작업을 할 땐 턴테이블을 돌리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키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줘가지고 1프레임에다가 주고 뭐 60프레임을 가서 뭐 360도 이런 식으로 키 주면 얘가 자동적으로 턴테이블로 도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렌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는 제가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자동차 렌더링되고 또 하나는 배경만 할 수 있도록 렌더 레이어를 두 개 해놨어요. 룩뎁에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스트럭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고요. 제가 여기다 뭘 해놨느냐면 렌더 퀄리티 셀렉트라고 해서 컨트롤 키하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 제가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세팅에 관련된 것들, 로우 퀄리티, 예를 들어 내가 테스트할 때 쓰는 거예요. 막 프리뷰로 IPR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고, 미디엄 퀄리티, 이거는 파이널 퀄리티. 이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나가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유저 베이스로 해서 여기서 제가 로우로 놓으면 얘가 로우로 바뀌고요, 스위치가. 그 다음에 미디엄, 하이 누르면 자동적으로 셋업이 바뀌게 만들어 놨어요, 스위치로. 그러면 이 셋업하고 여기 렌더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스크립트로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AOV 같은 것도 셋업을 하고요. 현재 간단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야로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아놀드를 보면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렌더 세팅이라는 것이 있고요. 렌더 세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쉐이딩이라는 구조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놀드 탭에 보면 쉐이더에 보면 기본적으로 AI 카페인트라는 쉐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레이어 쉐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믹스 쉐이더, 그 다음에 레이 스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 스탠더드 서페이스 쉐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 쉐이더, 매트 쉐이더, 요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놀드 탭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아놀드 렌더비어가 뜨고요. 샘플링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다 기본 1로 다 놓을게요. 렌더링을 걸어보면 현재 기본적인 그냥 볼이 있고 여긴 크롬 볼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라이팅을 셋업을 스튜디오 라이트로 해가지고 양 사이드와 탑뷰에다가 놨어요. 녹화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AOB에 가서 보면요. 디퓨즈 디렉션하고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스페큘러, 인다이렉트하고
다이렉트하고 해서 제가 애드를 해놓을게요. 자, 이 상태로 제가 렌더링을 해서 보면 현재 여기 노이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카메라의 AA 샘플링하고 디퓨즈하고 스페큘러하고 트랜스미션하고 SS하고 볼륨 인다이렉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렌더 타이밍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통 얘는 전반적인 걸 다 컨트롤해요. 여기 보시면은 AA 샘플 1이잖아요. 제가 여기를 전부 다 0으로 놓고 이러면 0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5를 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바뀌죠. 근데 여기 일단 디퓨즈로 1을 놓을게요. 그래야 좀 같이 볼 것 같아서. 자, 제가 여기서 2를 놨어요. 여기는 뭐냐면 2라는 거는 이 자승값을 가져가서 2 곱하기 2는 4예요. 근데 여기 1이야. 1 곱하기 1이야. 얘랑 얘랑 더하니까 4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얘가 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얘를 왜 AOB를 보느냐면 다이렉트 패스 보니까 깨끗해. 그런데 인다이렉트를 보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인다이렉트는 어떤 샘플링 값을 올리면 해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다이렉트는 디퓨저에서 보통 컨트롤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제가 5로 줬어요. 그러면 보통 인다이렉트 쪽이 보시면 여기 지금 노이즈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인다이렉트 쪽에 대한 디퓨저 샘플링 값이 현재 10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얘 밸류가 100 정도 되니까 인다이렉트 패스들이 노이즈가 감소가 되더라라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페큘러 가봐요. 스페큘러 보니까 노이즈가 없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인다이렉트 가보니까 얘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디퓨즈하고 스페큘러 얘네들은 인다이렉트 패스 쪽에 대한 그런 샘플링 값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를 줬어요. 그러면 인다이렉트 쪽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렌더링 중이라서 좀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 디퓨즈 값을 낮출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노이즈가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제가 얘를 끌게요. 여기서 보통 실외 샷이다 그러면 보통 노이즈가 좀 적어요. 그래서 AA 샘플링을 제가 여기 스페큘러를 2로 놓고 디퓨즈를 2로 놓고 얘를 갖다가 5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25고 여기는 100이 됐어요. 여기도 100이야. 그러면 아까 100을 줬을 때 여기에 인다이렉트 쪽에 노이즈가 감소가 됐었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제가 5를 줬었는데 5를 안 줘도 2를 주더라도 1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 AA 샘플링을 올리는 건 뭐냐면 안티레이싱이기 카메라에 대한 안티레이싱이기 때문에 얘는 모션 블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AA 샘플링 값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모션 블러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AA 샘플링 값을 올리면서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또 실내샷은 여기에요. 실내샷 같은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부분, 즉 반사 부분들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5 또는 7 같은 걸 주고 밝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조금 줄여서 가면 실내의 노이즈를 잡아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갈 게 뭐냐면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라스가 있어요. 그라스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렌더 타임이 뭐하니까 제가 줄여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1로 왔어요. 얘는 뷰티로 가서 렌더링을 합니다. 지금 렌더링이 안 되고 있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렌더에서 업데이트 프로신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에 대한 값은 투명도잖아요. 투명도는 얘가 인다이렉트, 즉 인다이렉트 패스의
값을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얘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뎁스와 같이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되는데 이 트랜스미션 같은 거 보면 이 현재 이 클래스가 5개인데 현재 8개로 보면 검정색의 그 블랙 이 부분은 얘 값을 올려줘야 돼요. 얘를 10으로 줬어요. 점점 줄고 그 다음에 뭐 12로 줬어요. 근데 안 움직여. 변화가 없죠. 16까지 올렸는데도 얘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토탈 밸류가 10이라서 그래요. 얘네들을 올려주면 렌더링 할 때 깔끔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여기에는 인다이렉트에 대한 값을 주지만 얘들은 몇 번 더 할 거냐 바운스를 디퓨즈 값을 올려주면 인다이렉트에 대한 밝기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큘러도 마찬가지고 얘에 대한 트랜스미션 같은 것도 여기에는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셋업을 그냥 임의적으로 뭐 10, 뭐 2, 1,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줘버리면 노이즈도 감쇄도 안 되고 렌더 타임은 오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노이즈가 안 잡히고 너무 많이 시간이 렌더 타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페이크입니다. 얘를 16으로 놔요. 다 1로 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AS 샘플링 값이 256으로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밑에 애들도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노이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각각의 테스트한 밸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안 잡힐 경우에는 AS 샘플링 값을 올려서 나머지 것들을 낮추는 것과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샘플링하고 여기에 있는 샘플링하고 같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1이야. 그러면 라이트에서 오는 샘플링이 낮기 때문에 노이즈가 감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계속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적당히 값을 정해주고 여기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2가 줘보고 3 주고 3 또는 4 정도 주면 라이트에서 오는 샘플링 값은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노이즈 값은. 그리고 여기에서 조절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여기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와 같이 구동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OV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에 들어와서 또 하나 좋아진 부분들은 뭐냐면 그 라이트 그룹이 생겼어요. 라이트 그룹이 생겨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AOV 라이트 그룹을 보면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뭐 그냥 탑이라도 줘도 되고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돼요. 근데 그냥은 탑 라이트 그 다음에 라인 라이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를 주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RGBA라고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얘를 지워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자 여기 지워볼게요. 그러면 제가 얘를 제가 빼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뺐어요. 빼면 여기 와 있죠. 얘를 다시 넣어요. 이게 뷰티인데 보면 여기에 라이트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탑하고 전부 다 셀렉트해서 들어가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합성해서 RGB 탑 라이트만 따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 수 있고요. 패스를 라이트 패스 정할 수 있어요. 랩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트하고. 그래서 합성해서 합치면 뷰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라이트 그룹으로 해서 그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합성해서 얘네들이 난 이쪽 밝기를 좀 줄이고 싶어. 아니면 좀 더 올리고 싶어. 이럴 경우에 합성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 그룹으로 해서 패스를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뭐가 또 좋아졌느냐면, 예를 들어 제가 DPG예요. 인텔 DPG야. 인텔 DPG에 가서 보면 여기에도 라이트 그룹이 있어요. 나는 얘는 탑만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DPG로 가면 탑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안 쓰고 싶어, 라이트를. 그럴 경우에 두 개만 쓰고 싶어. 그러면 두 개만 선택하면 두 개만 렌더링 걸리는 거고,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만 되는 거고, 아예 선택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다 모는 거고, 전체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트라든가, 이제 잠깐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쉐이딩을 주면서 스페큘러가 너무 강해, 이 라이트가. 그럼 그 라이트만 따로 라이트 그룹을 만들어서 합성해서 걔를 줄이고 늘려서 그 스펙이라든가 리플렉션 값을 조절할 때 사용을 하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고요. 이게 이제 라이트 그룹이라는 거고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다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5.0에 와서 이런 라이트 그룹을 이용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빼는 것도 그냥 델리트하면 돼요. 백스페이스 눌러 델리트하면 해제가 되는 거라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에서 그라스는 레드템 오래 걸리니까 좀 뺄게요. 여기서 한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렌더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놀드는 좋은데, 여기 각각의 AOV도 볼 수 있고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옵션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카메라가 선택이 되면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어트리뷰트에서 여러분들이 쉐이딩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크롬볼을 보면, 현재 크롬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프리셋을 제가 쓴 건데요. 그래서 카페인트다. 그럼 메탈 카페인트다. 그럼 여기서 리플레스 하면 자동적으로 카페인트라는 쉐이더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질감을 더 주고, 또는 뭐라고 할까,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제 크롬 된 건데, 여기에서 나중에 아놀드에 보면 그 커버처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보통 넣기 전에, 저희가 연결하기 전에 넣어서 보면, 여기선 보기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커버처라는 것은 어떤 엣지 부분에 굴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얘는 보통 이제 러프니스라든가 스페큘러 쪽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크롬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렌더 레이어를 아마 얘는 되지 싶어요. 제가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연결해서 일단 보면은, 얘를 켜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를 켜놓으면 카메라가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꺼야 돼요. 이 보시면
이 엣지 부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잖아요. 이 커버처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들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컨트롤해서 러프리스트 패스하고 여기 보시면 보통 서페이스 쪽에 보면 우리가 스페큘러에 보면 러프리스가 있잖아요. 러프리스 쪽하고 연결을 해서 쓸 때 얘를 이용을 해서 같이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좀 더 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커버처로만 줬을 경우에는 너무 일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AI 노이즈랑 갖다가 믹스를 해서 중간중간 뭉개는 거예요. 뭉개서 그거를 하이라이트들을 좀 더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디퓨즈에 대한 것들이 있고 메탈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스페큘러와 리플렉션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얘는 투명도에 관련된 트랜스파렌스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여기는 서페이스 쉐이더 즉 SS 스켈터링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코트는 말 그대로 내가 스페큘러를 줬어요. 근데 난 한 번 더 코팅을 하고 싶어. 말 그대로 코팅하는 거예요. 좀 더 그 외곽적으로 샤이니하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에미션은 그 일루미네이션 쪽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아놀드의 단점 하면 인테리어 라이팅 셋업을 해서 렌더링 할 때 렌더 타임이 많이 걸리고 노이즈가 많다라는 것들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파일은요, 제가 솔리드 앵글 웹사이트에 가면 샘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솔리드 앵글에 가서 보시면 다 있고요. 한번 보시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방이 있고요. 밖에 제가 라이트를 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놀드 예전에는 없던 건데 라이트에 보시면 라이트 포털이라는 게 물론 VLA나 이런 데 있었던 건데 인테리어 쪽을 위해서 포털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포털을 각각 이 창문 앞에 두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뭘 쓰느냐면 그 포털과 스카이돔 라이트를 사용하라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온리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밖에서 현재 제가 보면 디렉션 라이트 하나 하고요. 스카이돔 라이트. 왜냐면 스카이돔에서 이 라이트 포탈을 이용을 해서 안에 빛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노이즈가 좀 감소를 하고요. 렌더 타임이 좀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방법은 이때는 제가 디퓨저 값을 좀 올렸어요. 왜냐면은 이 안쪽에 실내에 관련되어 있는 인다이렉트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주려고 제가 샘플링 값을 좀 높여온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 뎁스가 좀 더 난반사가 바운스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 뎁스 쪽에서 좀 더 밸류를 올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면 이 포털이 없을 경우에 포털 라이트가 없을 경우에 그냥 마야에 있는 에어리어 라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에어리어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는 작업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요 제가 왼쪽으로 180도 돌릴 거고요. 네,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에어리어 라이트에서 잡아서
요 사이즈에 맞게 앞에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두플리케이트해서 자꾸 뭔가가 예, 라이트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또 하나 두플리케이트해서 옮겨주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익스포저 같은 경우를 올려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아까 그 포털 라이트로 안에 들어온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렇게 셋업을 해서 작업을 해서 렌더링 걸면 나오는데 얘가 렌더팀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전에 3개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얘를 늘려요. 그러면 얘는 라이트가 하나잖아요. 아까 3개였고 그러면 렌더 타이밍이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포털 라이트를 썼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렌더 타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줄 때 여기 보면 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컬러도 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컬러 템퍼처를 이용을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줄 수 있지만 HDR 이미지 소스를 갖다가 캡처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파일로 해서 집어넣어줘도 좀 더 뽀사시하고 소프트한 라이트를 얻고 싶거나 자연적인 라이팅을 얻고 싶을 땐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내는 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부분은 꼭 해드리고 싶어서. 자, 보통 우리가 보시면 아놀드에 보면 여기 볼륨이라고 있어요. 볼륨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픈 vdb.org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야용이나 후디니용이나 다 이런 아셋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아놀드에서 볼륨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볼륨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웹사이트가 오픈 VDB에서 익스포저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통 렌더링을 걸면 얘 렌더링이 잠깐만 얘 기존의 거 하나 있는 거 치우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얘는 너무 좀 크네요. 자, 좀만 줄일게요. 스케일만. 예, 이 정도 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 걸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은 쉐이더를 줘야 돼요. 쉐이더를 줘야 되는데 뭘 주느냐면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볼륨 쉐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AI 스탠다드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AI 볼륨이라는 걸 선택을 하셔서 어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본 거하고 틀리게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안 그져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쉐이더도 쉐이더지만 그 VOD를 가지고 왔던 VDB를 가지고 왔던 곳에 보면 그리드에 현재 덴시티만 있는데 템프처하고 벨로시티를 같이 셀렉트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다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고 스텝은 오토매틱으로 켜줘요. 여기는 덴시티만 켜주고 벨로시티만 벨로시티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프처와 관련된 것들도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모그에 관련된 것도 다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상당히 느려서 제가 AOV 패스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빨리빨리 누르나 봐요. 자, AOV에 가면 볼륨 있죠. 제가 볼륨 다이렉트하고 인디렉트하고 오파시티를 AOV 쪽에 놨어요. 그리고 얘의 퀄리티는 얘가 바로 노이즈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앱스에서의 볼륨 얘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다이렉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관련돼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볼륨 오파시티 들어가요. 합성할 때 이제 쓰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지금 이게 좀 무거워서 이게 노트북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조금 한계가 있네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소스를 갖다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마야의 지오메트리 있죠. 갖다 놓고 똑같이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볼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사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페어라는 지오메트리를 보시면 여기에 쉐입에 보면 아놀드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볼륨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텝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만이 됩니다. 정해줘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सब디비전도 좀 주어서 얘를 좀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줘야 되느냐면 제가 저렇게 쓴 지오메트리가 그냥 원이기 9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별로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주느냐면 AI 노이즈를 가지고 제가 디스웹을 줄게요. 잠깐만요. 아웃 컬러. 자, 이렇게 주고요. 제가 렌더를 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로도 볼륨 매트릭 같은 형태로 여기다 범퍼 주고 쉐입 바꾸고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든지 쉐입 같은 걸 이용해서도 볼륨 매트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패스들이 나오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